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델코리아의 마케팅을 맡고 있는 박재표 상무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게 반갑고요. 오늘 이른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좋고요. 또 오늘 또 스피커들 오셨는데 많은 좀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자리 좀 앉으실까요? 예. 소개를 하면은 마조이는 좀 전에 소개를 하셨으니까, 그리고 저스틴 APJ CIO 좀 전에 같이 만나 뵀고요. 가운데 계신 우리 그 델 소프트웨어 그룹의 우미영 대표이십니다. 네,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좀 전에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잘 보았는데 먼저 아조이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제 추세가 BYOD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PC부터 시작해서 개인 태블릿, 스마트폰 여러 가지 장치들을 이제 회사 내부에서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 즉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액세스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됐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좀 전에 이제 그 보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엔드포인트 보안과 그 다음에 BYOD 관련하여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Yeah, so I think this is an important question. 네, 아주 The 중요한 BYOD is a 그 trend 문제라고 that we are seeing 봅니다. more and more. BYOD라고 하는 We are seeing, 트렌드가 점점 더 그 대대적인 추세로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직원들이 여러 다양한 디바이스를 업무 환경에 갖고 오는 것을 잘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기업 방화벽 내에서 이러한 디바이스들을 플러그 앤 플레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CIO는 이것을 어떻게 이네이블 시키면서도 컴플라이언스나 시큐리티 요건에 저촉되지 않도록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델 데이터 프로텍션 솔루션을 디자인할 때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일단 보호를 해야 되죠. 데이터가 어디에 있든 관계없이, 어떤 디바이스, 어떤 오퍼레이팅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 어디에 있든 간에 관계없이 데이터를 다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을 큰 전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델 데이터 프로텍션 인크립션은 데이터를 따라다닙니다. 데이터가 BYOD 환경에 있든, 띵 클라이언트에 있든, 또는 단말기에 있든, 또는 실제 PC상에 있든 간에 그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관계없이 암호화가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저도 그 인증 절차를 성공적으로 거쳤을 때만 그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총체적인 어프로치를 저희는 택하고 있습니다. 저희 델이 다른 그 솔루션들과 달리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타이트하게 통합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단순히 소프트웨어 솔루션만 있다라고 하면은 그 디바이스 안에서의 그 보호는 해줄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을 한다 할 때, 그리고 또 어텐티케이션을 말씀드렸고, 또 스마트 카드, 그리고 그 자체 그 암호화를 할 수 있는 하드 드라이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인증이라고 하는 것이 시큐리티 솔루션의 그 통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그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밑단에 매니저빌리티 관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여러 디바이스에 걸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뿐만이 아니라 이런 디바이스를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암호화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데이터를 어떻게 보고 관리하느냐가 중요하죠. 애플 디바이스에서도 계속 관리할 수 있겠느냐?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러한 그 관리 가능성을 저희 솔루션을 통해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BYOD라고 하는 추세, 지금 아주 큰 추세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솔루션은 저희 비전에 따라서 데이터가 어느 곳에서든 모든 곳에서든 어디에 있든 간에 보호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비전을 갖고 있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보호를 해드리는 비전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과 아주 맞물려 있는 얘기 같은데요. 그래서 저스틴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델에서도 BYOD를 이제 인브레이스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의 적용 사례를 좀 설명해 주시고, 사실상 이 모바일 생산성과 그 다음에 어떤 그 보안의 리스크, 이걸 어떻게 적절하게 밸런싱을 해야지 관리가 될까요? 델의 BYOD는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바일 디바이스에 대해서 BYOD를 지금 허용하고 있고요. PC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일럿이 진행 중이고요. 태블릿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BYOD가 모빌리티 쪽에서는 대대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죠. 14,000여 명 이상이 BYOD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엔드-투-엔드 전략에서 BYOD 또는 이제 IT 소비자화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러한 BYOD 유니트 프로비저닝, 그 다음에 이것의 관리, 그리고 세 번째로 보안 정책 암호화를 통해서 또는 컨테이너 방식을 통해서 또 다른 방식을 통해서 이제 적용하고 있고요.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 이러한 BYOD를 지원하기 위한 투자에 상응하는 ROI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BYOD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지원할 수 있는 전략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보안에 이제 관점이 있는 것이죠. 지금 보안과 관련된 리스크, BYOD가 가지고 오는 리스크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중에 몇 가지 오전에 소개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살펴보고요. HR팀과 법무팀과 파트너링을 해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BYOD를 구현할 것이냐. 저희는 이제 Bring Your Own Dell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할 것이냐 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BYOD에 대한 전략이 있느냐, 보안에 대한 전략이 있느냐,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변화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방법이 있고 정책과 어떤 그런 다양한 제품들을 가져오지만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정책과 그다음에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요즘 한국에서도 이 보안 문제가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많은 이슈들이 지금 최근에 터지고 있는데요. 대표님께 여쭙겠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다양한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다고 좀 보여주시는지요? 우선 두 분께서 BYOD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스마트워크 열풍에 따라서 BYOD를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IT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디바이스에 VPN 클라이언트를 깔아라 정도로 어떤 IT 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 어떤 사용자들이 다양한 디바이스로 우리 자원에 들어오고 있는지도 알아야 될 것이고 어떤 시나리오에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접근할 수 있는 IT 자원들을 정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BYOD를 못하고 있고 많은 우리 IT 담당자들, 보안 담당자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보안 이슈라고 한다면 이제 외부에서의 공격이겠죠. 과거에 외부로부터 우리 내부 네트워크를 지키기 위해서는 파이어월을 놓는다든가 IPS나 IDS 같은 걸 놓는 거, 혹은 안전한 통신을 위해서 VPN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정도로 충분히 방어가 됐는데 이제는 외부로부터의 공격이라는 것이 이런 우리가 두었던 전통적인 보안 장비들을 무력화하거나 때로는 바이패스하거나 이런 굉장히 다양한 통로들로 공격을 해 들어오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 혹은 또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이 두 번째의 관심사 이슈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사실은 과거에는 크지 않았었는데 특히 최근 몇 년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 부분입니다. 바로 내부 직원들 혹은 내부자에 준하는 사람들에 의한 어떤 보안 위협이죠. 기억들 하실 텐데 금융기관들하고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에서 사고들이 났지 않습니까? 고객 정보 유출 사건들이요. 실제로 건수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격보다 훨씬 적지만 피해 규모는 훨씬 크기 때문에 이 내부자로부터의 어떤 IT 자원을 보호하는 것, 이것이 세 번째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보안 이슈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뉴저지에서 오셨으니까 아주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한국에서도 최근에 이슈가 많이 일어난 이런 케이스들을 다른 나라에서도 좀 보셨나요? Seen similar cases in other countries as well? This is actually, 예, 물론입니다. 여러 사례를 봤습니다. 한국에만 국한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비슷한 규모의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싱가포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 개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정보를 훔치려고 하는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해킹 전문가로서 그 패스워드를 유출시키려고 하고 있죠. 스피어 피싱도 하고 페이크 이메일을 보내서 클릭을 해서 패스워드가 유출되도록 하는 거,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정보 유출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런 그 간첩 활동들이 있습니다. 국가들이 다른 국가의 기밀 정보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경쟁사가 공격하는 경우가 있죠. 불행하게도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대기업, 소기업, 중소기업 각각 경쟁 상대에 대한 정보를 빼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인 것이고요. 앞으로 크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CIO로서 우리가 이런 것들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리스크를 평가해 본 적이 있느냐, 그리고 월스 케이스에서 베스트 케이스 각각 시나리오가 있느냐, 그리고 방어할 수 있는 정책이 있느냐, 뭐 다양한 정책들을 테스트를 해서 실제 효과가 있는지를 봐야 할 것입니다. 이거는 모든 기업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델에서는 이와 관련된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제품을 디자인을 할 때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델의 관점에서 저희가 이러한 정책을 개발하고 테스트를 할 때 도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절한 수준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몰랐던 얘기들도 분명히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앞서 아주이께서도 이제 그 엔드포인트 스크립트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지만, 대표님께서는 좀 전에 그 내부자, 그다음 외부자 그런 그 위험 요소를 얘기해 주셨는데, 과연 이거에 대해서 델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예, 델이 수년 전부터 보안 사업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보안 위협들을 바라볼 때 두 가지의 방향으로 바라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외부로부터 어떤 우리 내부의 자원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라는 측면 하나 하고요. 두 번째가 어떤 그 내부적인 어떤 그 내부에서부터의 위협들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런 두 가지 축으로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하고 저희 나름 어떤 개발 활동들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 외부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프로텍션 할 건가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출발은 이제 소니골이라고 하는 저희 보안 장비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제 기본적인 기능은 방화벽이죠. 방화벽에 IPS라든가 또 VPN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장비들을 우리 네트워크 밖에 관문에 하나 둔다고 해서 다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공격도 훨씬 더 지능적인 것들이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델은 어떻게 그런 부분들에 대처하고 있는가?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델이 전 세계 클라우드 사업,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하는 회사가 아니라 클라우드 사업자로서의 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원 오브 탑이 다시 보안 관제 서비스입니다. 전 세계 8개의 데이터 센터에서 전 세계 주요 고객들의 IT 센터들을 관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관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저희한테는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들은 뭐냐면, 저희가 새로운 위협들의 가장 첨단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고객의 IT 자산들을 관제하면서 사실은 가장 먼저 새롭게 생기는 위협들을 저희가 감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 그 소니골 브랜드로 가지고 있는 이런 그 관문에 있는 이런 장비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받게 되죠. 그러면서 고객들의 자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외부에서 우리 IT 자산들을 보호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오픈 SSL에 버그가 있지 않았습니까? 핫블리드라는 버그였는데, 이제 그때 델이 대처했던 시간이 6시간도 아니고 단 2시간이었습니다. 2시간 만에 저희가 그것들을 감지하고 전 세계 고객들에게 그 버그들을 패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어떤 고객들 자산 중에서 외부로부터의 위협들을 보호하는 저희의 어떤 그 솔루션이고요.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렇게 일반적인 보안 업체들하고 좀 다른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내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해야 되겠다라 생각을 하면,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USB 막어, 뭐 그런 거 아닙니까? USB를 막는다든가, 아니면 인증을 한 번 더 해, 한 번 하고 있으면 2번 해, 아니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 인증 3번 해, 뭐 이런 식의 어떤 방법들을 생각하는데, 델 같은 경우에는 우리 IT 자산이 건물이나 어떤 우리가 집이나
그런 거라고 봤을 때 구조적으로 튼튼하게 이 건물을 유지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 포인트로 내부 어떤 자산, 내부로부터의 위협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아까 BYOD를 설명하면서도 나왔던 얘기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사용자들의 시나리오들, 그러니까 우리 건물로 들어와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용자 혹은 디바이스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관리할 수 있는 대상들을 쭉 정비를 하고 이 대상들이 시나리오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 조직 밖에 있다 혹은 우리 회사가 제공한 어떤 디바이스를 쓴다 또 여러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디에 접속할 수 있고 어디까지 접속할 수 있는지를 구조적으로 설계하는 일,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하고 있는 내부자의 위협으로부터 IT 자산을 보호하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하더라도 사실은 잘못된 액세스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두 번째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사후 감사 영역입니다. 어떤 시나리오에서 사용자들이 기업의 주요한 IT 자산들에 접속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감시하고 모니터링하고 또 사후 보고를 하는 어떤 서비스나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마지막이 외부든 내부든 뚫릴 수가 있습니다.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보호해야 될 자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중요한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어떤 데이터베이스 서버라든가 혹은 중요한 어떤 그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서버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보호해야 되는 게 되겠죠. 건물이나 가정이라고 본다면 금고 같은 거.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주요 서버에 대한 슈퍼 유저 계정, 그러니까 그 주요 자원들의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계정들이 사실은 굉장히 소홀히 관리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계정과 패스워드를 안전하게 보호해드리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세 가지 방식으로 내부로부터의 위협들로부터 우리 고객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또 결부된 얘기인데요. 이제 아까 앞서서도 저희가 클라우드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이제 뭐 대리 혁신을 한다. 이노베이티브하다, 리노베이션 이런 얘기를 했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게 보안하고 약간 상충되기도 하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는 그런 느낌도 좀 드는데요. 이제 클라우드로 가면서 특히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 제3자에게 이제 데이터를 이제 매니징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어떤 그런 걱정을 좀 할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접근을 하는 게 좋은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 몇 년 전에는 사실 클라우드의 어돛션, 채택을 가로막는 요소가 사실은 보안이 맞았습니다. 보안이 굉장히 큰 부분이었었는데 실은 그 부분은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됐다라고 봅니다. 저희 델 내부적으로도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업 시스템을 salesforce.com을 쓰고 있고요. 근데 그 부분은 이렇게 저희가 어떤 믿고 우리 서비스를 맡길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가 인프라든 어떤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보안에 대한 투자들을 굉장히 강화해 왔기 때문에 그만큼 신뢰성이 높아진 측면도 있고요. 또한 이 클라우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솔루션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저희 델 같은 회사들도 사실은 클라우드형 솔루션을 제공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보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백업을 인하우스로 하는 게 아니라 자주 쓰지도 않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만 쓰는 DR, 백업 이런 것들을 과연 비싼 어떤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가 델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클라우드에서 그런 백업과 어떤 DR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걸 할 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물론 속도도 중요하고 자원을 적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데이터가 만약에 유실되거나 또 누군가에 의해서 훔쳐졌을 때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그 유출이 되었을 때 과연 이것들이 안전할 것인가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솔루션에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솔루션 어떤 적인 측면,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 측면에서 이미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상당히 안전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이게 안전할까라는 측면보다는 제 생각에는 과연 우리의 자원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부분들부터 우리가 클라우드를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인 단계들과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그 연결을 지어서 과연 델 IT에서는 이 보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그런 경험이 있고 사례가 있다면 좀 쉐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디바이스에서부터 클라우드에까지 총체적으로 저희는 보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고 아주 값비싼 투자를 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구축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큐리티라고 하는 것은 그 많은 것을 다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조직이 다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모든 그 패치나 업데이트들이 여러 다양한 업체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모든 그 환경에 걸쳐서 적용을 하느냐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계정 관리 측면에서 볼 때 하나의 그 계정 관리 솔루션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저희는 델 아이덴티티 매니지먼트 솔루션을 표준적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암호화입니다. 내부적으로 그 6만 개 이상의 그 디바이스들이 크리덴트의 데이터 암호화 기술을 적용을 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수준의 암호화가 되고 있느냐. 또 차세대 방화벽도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요소이죠. 저희 델의 소닉 월 VPN 그리고 아주 방대한 차세대 방화벽 솔루션이 있습니다. 또는 그런 차세대 기술이 아니라 베스트 오브 브리드가 안 될 수 있는 레거시 기술을 사용하느냐를 또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토대가 되죠. 또 시큐어웍스 조직이 주가 있습니다. 우리 델의 모든 것들을 시큐리티 측면에서 관리를 해주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매달 310억 건의 이벤트가 델 내부 IT 인프라 내에서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 310억 개의 이벤트들 중에서 IT 조직으로 또 시큐리티 조직으로 에스컬레이션 되는 것이 한 100 내지 150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관리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느냐 해서 위협이 들어오는 것을 사전 예방적으로 보고 모니터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조직이 취약합니다. 아무리 최고 수준의 그 보안을 강구했다라고 하더라도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약점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그 준비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프로세스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델의 그 IT 조직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시큐리티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끝으로 제가 어떤 그 보안에 관련해서 한마디씩 만약에 우리 관객들한테 이것만은 좀 전달해주고 싶다 하는 그런 아주 짧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마디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스틴부터. What would that be? Justin? 네, 다시 여러분의 회사로 돌아가서 팀원들에게 보안 정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안에 실질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 관리를 하고 계신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많은 경우에 정말 중요하지 않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로벌 케이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이 바로 현실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다라는 것이고요. 더 자주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적절한 보안 정책, 툴과 조치들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에게는 더욱더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네, 저도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 끝에 말씀드렸었죠. 세 가지의 포인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 어떻게 공격을 받고 조치를 취하고 패칭을 하는 사이클을 벗어날 것이냐, 예전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좀 더 예방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위협이 오기 전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크라이테리아를 설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예방적으로 비즈니스를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가, 바로 엔드포인트 보안, 클라우드, 데이터가 어디로 이동하건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직원들을 보호하라라는 것이고, 대부분이 이제 직원들의 정보 유출을 통해서 공격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안 솔루션을 이제 구현을 하실 때 직원들을 보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와 관련해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데이터가 어디로 이동하든 간에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결국은 데이터를 공유할 것이고요. 클라우드로 갈 거고요. 파일 공유를 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하건 간에 회사 외부에 로 나가게 되는 데이터들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이 어떠한 솔루션을 택하든 반드시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속적으로 보안을 생각한다면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과거에 우리가 IT의 인프라에 투자를 하게 되면 한번 투자하면 한 4, 5년은 그냥 잊어먹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날마다 이제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사실은 용량이 좀 부족할 때 용량을 추가한다든가 이런 정도의 어떤 우리 관리를 해주게 되면 그게 돌아갔죠.
근데 보안이라는 영역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 나눈 것처럼 또 새로운 위협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그것이 회사를 굉장한 위협에 빠뜨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IT를 하는 사람들, 또 IT의 특히 보안 담당자, 그 저희처럼 어떤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는 이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변화들에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대리 서버나 스토리지만 하는 회사로 알고 오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런 변화의 과정에 저희 데일 소프트웨어 그룹도 있으니까 함께 변화하고 싶은데 델과 함께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항상 저희 데일 소프트웨어 그룹에 연락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굉장히 잘 들었고요. 세 분 말씀을 드리니까 저도 좀 배운 게 있는데요. 이 접근을 갖다가 약간 사일로적인 단편적인 접근이 아니라 좀 크게 보고 종합적인 접근을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그렇게 맞길 바라고요. 네, 오늘 패널 투어에 참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추가적인 질문이나 혹시 얘기를 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직원 오늘 많이 있으니까요. 부스 방문해서 많이 얘기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패널 투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